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곳들, 저희가 생각하는 뭐 쉽게 생각하는 광동구 고덕이라든가 뭐지 향동지구라든가 다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세밀하게 보면 이제 마지막 분양을 하고 있거나 마지막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재정비 구역을 갖고 있는 그런 큰 블럭들이 있어요. 거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 뒤에 말씀해 주실 거죠? 구체적인 구체적으로 예, 가능하죠. 여러 가지 지역 얘기를 나눌 텐데요. 구체적으로 다른 지역 들어가기 전에 이 대표님들의 관심 지역 좀 하나씩만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랑 거주랑 뭐 상관없이 그냥 관심 지역, 그냥 좋아하는 지역. 우리 부용님은 어느 지역이 제일 좋으세요? 지금 관심 지역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어떤 특정 지역에 관심이 가기보다는 이제 약간 좀 호기심이 많아요. 이쪽 부동산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저한테 요즘에 많은 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서울에도 투자를 못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도권 하면 다들 이렇게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과연 수도권으로 넘어가면 어디가 물론 이제 뭐 분당이나 뭐 이런 데는 뭐 과천이나 이런 데는 얘기 하나만 안 하니까 수도권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그 동네 중에서 어느 동네가 가장 먼저 움직임이 있을까? 사실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좀 되게 강하지 특정 지역에 대한 관심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지금. 특정이 좋아하는 입지 그런 것들은 없으세요? 저는 예전부터 그러니까 저는 지금도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거든요. 진짜요? 아저씨, 나 안 봐 그 프로. 잘 사요, 잘 사요.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진짜 빵 터졌어. 그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람들 없이 그냥 이제 새소리 들리고 조용히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데도 그런 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약간 그런 개념이라 그런 데를 좋아하죠 예전부터. 일단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그런 지역들을 좋아하신다고요? 개인적으로는. 아니 뭐 지리산 이런 데 말고요. 약간 좀 배산 임수? 네. 반달곰 입지. 풍수는 좋은 입지죠. 예. 네. 얘기가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네요. 아닙니다. 너무 뜻밖의 대답이 나오니까. 예. 네. 정전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입지가 어디예요? 지금 관심 있는 입지는 경부라인입니다. 경부라인? 네. 예. 그동안 많은 눌림과 많은 서름과 전세도 역전세로 지금 되고 있지만 많은 아픔이지만 이번에 3기 신도시의 가장 큰 수혜주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경부라인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경부라인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 뭐 본인 집을 띄기 위한 그런 뭐 전략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경부라인을 자꾸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번에 또 경기도에서 교통망 발표 났었잖아요. 고시 났잖아요. 예, 고시 났어요. 딱 봤는데 도시철도망 딱 봤는데 당근 줘야 되니까. 딱 봤는데 지금 대모하는 쪽은 서북 쪽인데 역시 약간 동남 쪽에 집중되어 있는 걸 또 보면서 약간 경부라인이라고 하는 부분 놓치면 안 됩니다. 아이메피님이 저녁에 잠 안 자고 그날 발표되자마자 폰으로 그려가지고 그 뭐지 움직이는 파일 뭐라고 그러죠? GIF로 만들어서 딱 트램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딱딱딱 변하면 딱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철도 본인이 직접 합니까? 야 대박. 아니 도시철도 다시 봐야 발표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근데 너무 기가 막힌 게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지역에 진짜 경기도 도시철도만 근데 그게 왜냐면 0.그러니까 7 이제 BC가 넘어가는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 되는 지역을 되는 거고 그 아닌 3기 신도시는 BC가 다 통과가 안 된 거예요. 두 개가. 근데 그 비용 대비 편입 분석인데 0.7만 대도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계획.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걸 5년마다 하잖아요. 근데 그때 첫 번째 조건이 0.7을 넘느냐 안 넘느냐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러니까 제외된 게 두 개가 있거든요. 그거는 뭐 그 지역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미운털이 박혔나 그렇게 되고 이상하게 이번에 경기도 도시철도망에 뉴스가 많이 안 나왔는데 맞아요. 3기 신도시를 이제 다 걷어내니까 거기에 딱 그 자리에 있으니까 이게 뭐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이제 예비 타당성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게 철도라는 게 항상 보면은 정치적인 거랑 연관이 막 되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 지자체 뭐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년 이제 5월달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어떻게 또 이게 나올지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그 경기도시철도? 철도망 보니까
트램 많더라고요. 트램이 다고요. 하나가 중전철, 그러니까 8호선 연장이 중전철이고요. 네. 그다음에 LIM 방식이라고 해서 지하철로 가는데 그게 용인 에버라인 있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용인에서부터 강교까지 이제 지하철로 이렇게 가는 것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게 중전철 같은 경우는 지하 파야되고 아무튼 그렇죠. 계획도 통과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네. 제가 10년 안에 끝나는 걸 못 봤는데 트램은 그냥 깔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깔면 돼요. 이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기존 도시에 트램 길이 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이게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거는 바로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몇 년 안에. 그러니까 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또 하나가 BRT 노선으로 이제 합쳐져 가지고 되는데 이런 거는 진짜 빨리 해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정말 교통 같은 경우가 획기적으로 돌아가는데 다 밑에서 참 제일 빨리 될 수 있는 확률적인 높은 것이 이제 슈퍼 BRT인데요. 네. BRT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준비하는 단계에서 인프라 구성이 좀 손쉽게 할 수 있고 효과는 극대화가 되기 때문에 전철과 똑같이 신호를 받지 않고 제 시간에 맞춰서 오고 이제 오는 시간도 예측이 가능하며 신호등을 통과하잖아요. 이렇게 네. 다동으로 통과시키니까 슈퍼 BRT 같은 경우는 어디에 환승센터가 거점이 돼서 움직이는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는 있고 빨리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BRT가 좋은 게 이게 지하철을 본능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그래서 일부러 막혀도 버스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버스가 맹점이 이게 신호가 너무 많잖아. 근데 슈퍼 BRT 같은 경우는 신호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빠숑님하고 월천대사님은 네. 이 버스나 이런 거에 대한 서름이 없을 거예요. 수도권 지민 알잖아요. 지금 부룡님 어때요? 여기 나오실 때 뭐 타고 나오세요? 고향 그쪽에 있잖아요. 지하철 타죠. 지하철 타세요? 네. 버스 안 타세요? 버스는 아예 생각도 안 해요. 그쪽은 버스를 생각 안 하는구나. 이 경부 라인은 버스를 생각하고 나오고 이쪽은 그래도 북쪽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정말 이거 빨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경기도 도민으로서. 그러니까 경기도 도민들로서 가장 바라는 게 서울까지의 교통망인데 지금 부룡님 같은 경우는 직장이 되게 좋은 데 다니세요. 강남에 금융권 다니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강북 쪽에 경기도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강북을 관통해서 강남까지 와야 되는데 버스로 오기가 좀 애매해. 막혀서. 맞다. 그래서 지하철 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3호선 라인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3호선이 좋은 라인인 거죠. 그다음에 그 정정 대표 같은 경우는 버스를 많이 이용해요? 버스로 많이 이용하고요. 저는 진짜 제가 그냥 수원 엄마입니다. 그러니까 수원 엄마로서 서울역까지 오면요. 저 2시간 잡고 나와야 돼. 항상. 진짜로 2시간 잡고 그건 진짜 정전 대표가 부지런하니까 오는 거지. 2시간 잡고 어떻게 와요? 아니 2시간 잡아야지. 잘못하면 막히면 뭐가 잘못되고 막 이러니까 정말 수도권 시민으로서는 정말 이런 출퇴근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출퇴근은 못한다. 그러니까 서울에 살 수밖에 없어요. 비싼 돈 주고. 네, 서울에 직장이 있다면. 재밌는 사실이 그 약속을 대학생 때 저희가 약속을 잡아보면요. 네. 그 경기권에서 사시는 분들은 홍대에서 만나자래도 그냥 만나고 강남역에서 만나자고 해도 만나고 뭐 지역과 상관없이 좀 핫한데 좋은데에서 만나자면 나오시고 약속 잡아서 나오시고 그렇죠. 서울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제 동남권 거주자의 잠실에 사는데 갑자기 오늘은 신촌에서 보자라고 하면은 홍대나 다음에 보자. 약속이 깨져요. 이게 너무 재밌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진입 한 시간 정도 어디를 갈 때 약속 시간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딜 나오려면 이제 그 정도 걸리니까. 근데 서울 분들은 30분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동네 상권이 아니면 그러니까 각 동네에 그 동네를 움직이는 상권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서울이 비싼 이유가 있겠죠. 뭐. 아무튼 경기 북쪽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3호선 라인이 제일 낫네요. 그래서 그렇죠? 신분당선 연장 좀 많이 고대하고 가야 계시죠. 되는 이유가 강남까지 가야 되니까. 그다음에 경기 남부 같은 경우는 전철망이 일단 신분당선이라는 게 좋은 게 있고 그다음에 또 버스 전용 차선 타고 있는 광역버스 중에서 좋은 거 BRT 같은 거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출퇴근하기 힘들 것 같네요.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도 그래도 어마어마한 숫자들이 그 M버스를 타고 진짜 많다. 출퇴근을 하죠. 사당역, 그다음에 이제 강남역, 그다음에 이제 그 잠실, 송파. 1시간 넘게 걸릴까요, 그분들도? 도어 투 도어. 도어 투 도어. 그러니까 1시간 정도 1시간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되고 평균적으로 우리 국민이 이제 출퇴근 시간에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이 넘으면 힘들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뭐 1시간 넘어가고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정말 서울에 대한 잠재 수요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3기 신도시 만들어지게 되면 그분들이 다 채우겠네 보니까. 더 가깝잖아요, 서울에. 그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 3기 신도시 얘기 안 들어갔는데 3기 신도 때 얘기할게요. 지금 두 분이 자기가 관심 있는 지역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꼬리를 묻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주연 대표님 2시간 안에 못 끝나게 관심 있는 지역 어디세요? 저는 관심 있는 지역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강의를 해야 되니까 수강생을 위해서 이제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 분들을 위해서 올해는 청약지가 관심이 많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관심사가 있는데 네. 이제 아파트 시장, 주거 시장에서 관심이 조금씩 멀어지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 주거 시장에서 볼 때는 첫 번째는 그 뉴타운스럽게 개발이 되고 있는 서울의 지역들 중에서 이제 입주가 거의 마지막 단계, 그러니까 뉴타운의 완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곳이 저는 관심지예요. 마지막 입성을 할 수 있는 기회고요. 지금은 입주장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격도 떨어져 있고 전세도 되게 많이 힘들고 뭐 당연하게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만약에 그 입지에 입주가 모두 마무리가 되고 나면 다시는 그 가격을 볼 수 없게 될 거거든요. 지금 대놓고 투자 지역을 얘기해 주시네요. 그러니까 입주장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나중에 제가 한번 또 추가 질문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은 곳들 저희가 생각하는 뭐 쉽게 생각하는 강동구 고덕이라든가 뭐 향동지구라든가 다산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을 세밀하게 보면 이제 마지막 분양을 하고 있거나 마지막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 재정비 구역을 갖고 있는 그런 큰 블럭들이 있어요. 네. 거기는 지금 이제 마지막 기회일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 뒤에 말씀해 주실 거죠?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예, 가능하죠. 머릿속에 다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하나 요즘 관심 있는 지역들은 이제 지방권들 중에서 지방권들 낙폭이 커서 이제 그 요즘 광주 봉선동 같은 경우도 8, 9억 정도 하고요. 봉선동 죄송합니다. 네. 봉선동 얘기만 하면 움찔하시는. 그다음에 이제 그 대구 같은 경우도 가장 좋은 수성구의 좋은 동네는 9억이 넘지요. 근데 부산 같은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6, 7억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인 착시 효과인데 전국을 바라보는 게 좋은 게 각 지자체들마다 가격이 원래 가격을 저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이제 상승한 최고점을 알고 있고, 근데 부산 같은 경우는 조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사실은 제일 먼저 상승장을 맛봤기 때문에 쉬어가는 것도 제일 먼저 쉬어가는 것 같기는 한데요. 오래 상승을 했죠. 예, 투기 지역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서 때마침 또 입주하고서 이게 맞물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개가 더블로 겹친 거죠. 그렇지만 누가 뭐래도 좋은 도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인구 수요도 좋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도시들이 요즘에 또 다시 관심 갖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지방까지도 지금 저는 전국 모니터링 다 하죠. 예. 네. 투자자들은 종목을 가리면 안 되고 지역을 가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거를 청취하고 있는 청취자분들하고는 조금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다르긴 하죠. 아니요, 투자자분들도 청취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이전님께서 얘기했던 다주택자 편이 있거든요. 그거가 2등했어요. 그래요? 다주택자 편이 하트가 제일 적던데. 아무튼 두 가지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처럼 투자를 많이 해놓으시고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 분들은 규제가 많은 주택시장보다는 저희는 이제 좀 다른 시장들, 토지라든가 아니면 상가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눈을 돌려볼 필요도 있겠다. 직영건축도 그렇고요. 네, 너무 좋습니다. 100분 동안 저희가 21꼭지를 해야 되는데 2꼭지 하는데 1시간을 썼습니다. 이거 어떡하지? 1부, 2부, 3부 해야 될까요? 네.